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좀 깊이 파고들 자료는 블룸버그 오피니언 로버트 버제스 칼럼입니다. 아, 최근에 무디스가 미국 최고 신용 등급을 강등했다는 소식 아마 들으셨을 텐데요. 네네. 근데 흥미롭게도 시장은 크게 동요하지 않는 모습이에요. 하지만 이 칼럼은 어쩌면 이게 미국 재정의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가장 강력한 경고일 수 있다. 이렇게 지적하고 있거든요. 오늘 그 의미를 좀 파헤쳐 보죠. 네, 맞아요. 그 S&P랑 피치에 이어서 이제 마지막 남은 주요 신용평가사마저 등을 돌린 셈인데요. 그 배경하고 진짜 이게 뭘 시사하는지를 들여다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무디스가 금요일장 마감 후에 등급을 AAAA에서 AA1으로 내렸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유로 꼽은 게 10년 이상 누적된 그 막대한 정부 부채, 그리고 늘어나는 이자 부담, 또 하나는 역대 행정부랑 의회가 이 재정 적자 문제를 해결할 뭐랄까 실질적인 조치 합의에 계속 실패해왔다는 점을 아주 명확히 지적했어요. 아, 그런데 말씀하신 것처럼 시장 반응은 의외로 잠잠한 것 같아요. 외국인들은 여전히 미국 국채를 계속 사들이고 있고요. 2011년 이후 보유액이 9조 달러 넘었다고 하고 작년 이후로만도 1.5조 달러 늘었다면서요. 네, 그렇죠. 그리고 달러는 여전히 기축통화로서 아주 굳건하고요. 점유율이 58%나 된다고 하고. 이게 이번 강등 조치를 그냥 심각하게 안 받아들이는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걸까요? 으로 보면 미국 정부가 채무 불이행, 그러니까 돈을 못 갚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믿음이 강하죠. 그리고 과거에 S&P나 피치가 강등했을 때도 보면 사실 미 국채 수요는 등급 자체보다는 다른 요인들, 안전자산 선호 심리라던가 아니면 달러의 지위 같은 거에 더 영향을 받거든요. 아, 그렇군요. 네. 근데 이게 문제의 본질을 가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문제의 본질이라면 역시 그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부채, 그리고 그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 시스템, 이걸 말씀하시는 거군요. 맞습니다. 총 부채가 36조 달러에 육박하고 2019년 이후에만 팬데믹 대응이랑 여러 정책들 때문에 13조 달러나 급증했다는 건 와, 이거 정말 놀라운데요? 네, 더욱 우려스러운 건 앞으로의 전망이에요. 지금 하원에서 논의 중인 공화당 예산안 같은 경우를 보면요. 이게 통과되면 부채가 3조 3천억 달러가 더 늘어난다고 해요. 3조 3천억 달러요? 네. 그래서 2034년에는 GDP 대비 부채 비율이 무려 125%까지 치솟을 수 있다.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책임 있는 연방예산위원회 추정치인데요. 와, 기존 전망치인 117%도 이미 엄청 높은 수준인데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상황이니까 무디스가 역대 행정부랑 의회의 실패를 아주 콕 집어서 지적한 거군요. 현재 나오는 계획들로는 좀 부족하다 이런 회의적인 시각도 드러냈다면서요. 네, 맞아요. 현 행정부가 2017년 트럼프 행정부 때 감세안을 연장하면 경기도 부양되고 세수도 늘 거라고 기대하는 것 같은데요. 근데 무디스는 이걸 좀 희망적인 생각이다 이렇게 평가절하하고 있어요. 아, 희망적인 생각이다. 네. 그러니까 실질적인 재정 건전성 개선으로는 이어지기 어렵다 이렇게 보는 거죠. 정치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는 이 추세를 되돌리기 어렵다는 아주 냉정한 진단입니다. 게다가 지금 금리가 오르면서 이자 부담까지 막 급증하고 있다는 점도 정말 심각해 보여요. 2024년 이자 비용만 1조 1,300억 달러라고요. 이게 최근 몇 년 새 거의 2배로 늘어난 거라고 하던데요. 네, 그렇죠. 이걸 좀 더 큰 그림에서 보면요. 이제는 세금 수입만으로는 그 불어나는 이자조차 감당하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자를 갚기 위해서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악순환, 즉 부채 폭탄 시나리오의 그림자가 점점 짙어지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부채 폭탄. 네. 심지어 재무장관인 스콧 베센트조차도 현재 부채 경로가 지속 불가능하다, 그리고 무섭다고 인정했을 정도니까요. 이런 얘기들이 그냥 먼 나라 경제 뉴스처럼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사실 이 미국의 재정 건전성 문제는 전 세계 경제 안정과 정말 직결되는 문제거든요. 결국 여러분의 어떤 투자 환경이나 경제 상황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입니다. 맞아요. 역사를 봐도 재정 규율을 잃고 몰락했던 강대국들의 사례가 적지 않잖아요. 그렇죠. 칼럼은 바로 그 점을 지적하면서 워싱턴의 정치권이 좀 장기적인 해결책을 찾기보다는 당장의 어떤 정치적 이해득실에 매몰된 듯한 현실을 비판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현재 글로벌 리더십이 미래에도 영원히 보장되는 건 아니다. 라는 어떻게 보면 당연하지만 우리가 쉽게 잊는 경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셈이죠.
네, 그럼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이번 모디스의 신용등급 강등 자체는 뭐 당장의 금융위기를 촉발하는 그런 사건은 아닐 수는 있지만요. 미국의 아주 심각한 부채 문제와 이걸 해결하지 못하는 정치적 교착 상태에 대한 경고음이 누적되다가 최고조에 달했음을 보여주는 그런 상징적인 사건으로 봐야겠군요. 네, 정확합니다. 그러니까 시장이 단기적으로는 좀 평온해 보여도 그 이면에는 장기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이런 뜻이겠고요. 네, 그래서 이는 정말 중요한 질문을 던집니다. 이렇게 명백한 위험 신호가 있고 또 역사적인 교훈도 있는데 왜 이런 재정적인 안일함은 계속되는 걸까요? 그리고 과연 무엇이 이런 경로를 바꿀 수 있는 결정적인 계기가 될 수 있을지 여러분께서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